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손쉽게 일제치하의 그 엄혹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변절한 사람들을 자주 질타합니다. 친일파. 물론 그들이 행한 일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그리고 지금을 기준으로 해도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제치하가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이나 또 생활인들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후세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그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는 아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제치하가 언제 정도 것을 날지 이런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 가정을 해보면은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한편으로는 애잔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척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 해서 그분들을 절대 정당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제치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60일 후면은 3구 대선이 열립니다. 어떤 선거나 또 어떤 투표나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진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초유의 사태인 특정 당이 선거를 상당 부분 장악한 상태에서 만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라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 전시작전권 환수, 미일관계의 경색, 주한미군 철수, 친중정책의 노골화, 국토보유세 실시, 기본소득 등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들을 아마도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1%로 정권을 잡았던 37%로 정권을 잡았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권을 잡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정책과 제도는 아마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욱더 딱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까지 주요 선거에서 내리 야당이 4연패를 기록하게 되고 그런 그 연패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거가 기존 선거와 다른 점들은 몇 가지가 뚜렷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엄청난 선거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당이 선거 결과를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된 상태에 치러진 첫 번째 선거라는 점입니다. 만일에 이번 선거에서도 야당이 패배하면은 당분간은 선거를 통한 집권 세력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집권 세력 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당분간은 짧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일제치하에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오랫동안 없다면, 일제치하가 종식될 가능성이 오랫동안 없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친일파가 됐고 지금 사람들은 공직자나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생활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죠. 일제치하의 지식인들이 취한 태도가 대단히 우리에게 예고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연 사건,
대장동의 그 엄청난 개발 비리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권순일 씨의 재판 거래 사건 등에서 검찰, 경찰, 사법부, 대법원 등은 모두 진실을 밝히는데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대법관이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 등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권력 교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곳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권력 교체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아내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굿을 던진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 같은 견해를 2020년도 10월 15일 날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이런 제목의 의미 있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관료, 군인들은 이 정권이 또 이긴다고 확신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면 도리어 화를 내고 눈을 부라린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당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도 이 철면피 행태에 가세하고 있다. 판사, 검사, 관료, 군인은 늘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지고 말았다. 왜 이토록 그들은 뻔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다. 이들은 이 정권이 최소 5년을 더 간다고 나름 확신한 것 같다. 이 정도 기간이면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는 잘못들은 모두 덮일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다. 이 기간 중에 자신을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관, 검찰총장, 참모총장 시켜주는 것도 바로 민주당 정권이다. 그러니 이 정권에 눈을 딱 감고 충성하자고 작정한 듯하다. 아주 정확하게 시작한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무도하고 대담한 형태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다고 보면은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은 위험 부담 없이 대담하게 정권 친위대로 나설 수 있다. 국가적 자정장치, 양심의 제동장치가 없어지고 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쪽에 줄을 선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은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이 줄을 서지만 이제 이 정권이 오래 갈 것이다. 일제 치하의 지식인들이나 이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 치하가 오래 갈 것이다. 이제 그때 친일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친여 그런 세력에 동조하거나 줄을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권력 쪽에, 권력을 잡은 쪽에 줄을 서기 위해서 동분서주 분주하게 뛸 것이란 거죠. 그들을 나무랄 수 있지만 세상살이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1월 7일 날 시무칠조로 필명을 널리 알린 농객 조은사의 칼럼 제목이 눈길을 아주 크게 끕니다. 농객 조은사의 시선은 나는 전향한다. 나는 전향한다. 나는 전향한다는 겁니다. 진보는 무능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어느 누가 말했던가. 무능하고도 부패한 진보를 눈앞에 두고 보수는 지금 분열로 망해가고 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장은 의지를 담아 그동안 나 조은사는 얼마나 많은 글을 써왔던가. 그런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
가야 할 곳이 보이지 않아 나는 마땅히 내 살 길을 찾아 나설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침내 전향한다. 나 조은사는 마침내 전향하기로 결심하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전향했다. 분열의 보수에서 벗어나 일치된 무능과 부패의 길에 나도 합류했다. 사익을 정의로 포장한 대열에 들어섰다. 차라리 지금이 속 편하다. 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온 다수가 그쪽에 줄을 댈 거라는 이야기죠. 불법이고 정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은산에 나는 전향한다는 것이 조은산의 속내라기보다도 아주 큰 안타까움을 담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대다수는 전향하거나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두가 지사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나누는 세력들과 그들과 연대관계를 가진 거대한 이익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이는 도저히 나아가던 그런 가던 길을 다시 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향한다는 메시지에는 정말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야당 후보에게는 단결해서 싸워도 이길동 말동한 게임이라는 점을 크게 각성시키는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전향한다. 나는 전향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